안녕하세요. 주주누나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과 제 주변 주린이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주식의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은? 이란 질문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주식은 종이 장사라고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싼 가격의 종이를 사서 비싼 가격의 종이를 대파는 것이죠. 사실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게 날라오는 건 종이 한 장에 불과하잖아요. 사무실도 필요 없고, 임대료도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를 하면서 도매 장사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 종류의 종이를 골고루 많이 갖고 있다가 어떤 종이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어떤 종이는 안 팔리거나 내가 산 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누군가는 싼 가격에 팔기도 사기도 하며, 누군가는 비싼 가격에 팔기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거래가 되는 건데요. 주가가 인기가 없고 거래량이 없어서 거래가 잘 되지 않을 때는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주식을 우리는 조금씩 사서 상한가 한두 번 가면 급격하게 인기주로 변하면서 그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매도로 수익을 챙기면 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쉽게 느껴지지만 사람의 심리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린이 분들은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또한 주린이 시절에는 그랬고요. 그 종목 선정하는 방법도 모르고 누군가 좋다고 추천을 해주면서 그 주식이 얼마 갑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갑니다. 그렇게 사고 나면 그 자리가 고점이라 그 후에 주식은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해도 단기적인 고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자면 시가총액 1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기업이죠. 그지만 항상 그냥 가진 않습니다. 중간중간 조정을 해주면서 눌림목을 형성해주며 우상향하는데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고점에 접근하기보다는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매수한다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지만 그 시간과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 종목도 손절해버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니까요. 매도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중간에 익절해버린다면 큰 수익을 내기는 힘듭니다.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팔았더니 더 가. 아씨, 하루 이틀만 더 참았다가 팔았으면 더 큰 수익으로 매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런 생각이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꼭대기를 보고 내려올 때 팔면 어떨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도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100% 수익 중인데 매도해도 돼? 라고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친구에게 추천을 해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팔고 싶으면 팔아서 수익을 챙겨. 근데 절대 다 팔지는 마. 그냥 너가 재미 볼 정도로 조금만 팔아. 그렇게 매도 후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 수익률은 엄청 커졌습니다. 주식은 복리로 수익률이 붙기 때문에 한 번 상한가와 두 번의 상한가 가는 것은 금액이 엄청 무섭게 달라집니다. 그러니 하루 정도씩만 참아보면 어떨까요? 주식을 분산하라고 하는데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돈이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벌어도 좋고, 어떤 사람은 1억을 벌어도, 아, 적게 벌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자신의 그릇에 따라 다릅니다. 반대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까지 잃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할 겁니다. 일단 주식을 시작할 때 잃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식을 사면 오를 거고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만 하고 매수를 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실제로 매매를 해보시면 어떠신가요? 부자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매수를 했는데 주식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안 됩니다. 주식을 분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투자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분명 실수를 하거나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단순하지도 않고 복잡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한 기업의 미래를 예측한다고 해도 내가 예측한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기업이 파산을 할 줄 알았는데 살아남더니 어느 날 업황이 좋아지면서 갑자기 급등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H&M 같은 기업만 봐도 아실 겁니다. H&M은 불과 몇 년 전에 큰 적자에 어려움까지 겪었던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엄청난 미래가 보장되어 있을 것 같은 기업들도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분산을 해야 하냐? 제 의견은 내가 당장 잃어도 돼, 없어도 된다는 그런 돈을 가지고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없어도 살아.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100만 원이 한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주식에 들어간 돈은 일단 내 돈이 아니다입니다. 기업의 주주가 된다는 증서를 갖고 있는 것이고 화면에 찍혀 있는 숫자는 그냥 평가 이익인데 이 평가 이익들이 우리 뇌를 괴롭히면서 우리에게 고통스럽게도 하고 흥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을 잃으면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억 벌고 2천만 원을 잃어도 2천만 원을 잃은 것이 기분 나쁜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를 스스로 인정하고 이러한 손실을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내 자신을 아는 것이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일단 돈을 벌려는 욕심과 탐욕에서 벗어나 내가 과연 얼마 정도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금액만큼 투자를 해보고 그 이후에 실력이 쌓이면 그릇을 조금씩 커진 후에 금액을 늘리세요. 처음부터 돈을 벌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주식시장에 오면 절대로 돈을 벌기 힘듭니다. 내 그릇이 커지면 돈은 그만큼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땡땡 종목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 내가 산 종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불안하다면 투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방금 전 제가 한 말도 원래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산 거기 때문에 떨어져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원론적인 얘기가 되지만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일단 주식이 떨어질 때는 결국에는 투자 심리 악화가 이유인데요.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어떠한 악재나 안 좋은 이유로 인해서 주식을 싼 값에 팔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는 주가의 움직임보다는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는지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보고 이러한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면 보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주식은 사자마자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고 바로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겁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제일 먼저 체크할 것은 펀더멘탈을 점검하고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판단이 들면 어떠한 악재가 나와서 떨어지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그러한 악재가 그냥 스쳐갈 것인지 아니면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길 만한 악재인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 점검해 봤는데 괜찮다. 지나가는 악재고 현재 펀더멘탈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보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식을 바로 추가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내가 버려도 될 만큼의 주식을 사놓았기 때문에 큰 흔들림이 없다는 가정에서 일단 떨어지는 것을 며칠 지켜보고 이 종목이 다 떨어져서 바닥을 쳤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것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추가 매수를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이때 추가로 투입되는 돈은 추가로 위험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더 신중하게 추가 매수를 해야 합니다. 테마주, 급등주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주식을 잘 분산을 해놓고 좋은 가치주를 잘 담아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테마주, 급등주에 엮여서 막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정치 테마주 경우도 저희가 보유 중인 종목들이 또 있는데요. 테마주가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치주를 사놓았는데 테마주로 엮여서 급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슨 테마가 엮였다라고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미 급등을 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미 주가를 올려놓고 소문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내가 발견한 이후에 더욱 급등을 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갑자기 급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번에도, 저희도 이번에 까뮤 ENC라는 종목을 급락해서 좀 잡아서 벌써 이익을 조금씩 나고 있는데 테마주와 급등주에 눈을 돌리지 말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다음 수면 아래 있는 종목을 찾자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놓는다면
그 주식도 테마주에 엮여서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식에 당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 몰빵해서 1,000만 원 정도 지르면 4천만 원 정도 될 텐데, 아, 그럼 중형차 하나 뽑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해버리면 못 참고 질러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한 종목에 몰빵을 했는데 그 주식이 안 가면 그 주식의 테마에 엮일 때까지 10년이고 몇 년이고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식들은 소량 바닥에서 매집을 해놓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주식이 급등을 하면 그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 말에 너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것만 얘기하는 경향이 크니까 그냥 아, 축하한다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악재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악재 뉴스가 지나간 이야기거나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뉴스라면 저는 매수의 기회로 삼습니다. 최근에 까미 ENC와 대한해운, LG 하우시스, 현대 BNG스틸 등도 다 악재에서 매수의 기회를 삼았던 종목인데요. 악재 뉴스가 나오면 일단 이 뉴스가 회사에 치명적인 뉴스라는 판단이 든다면 남들보다 빠르게 매도를 해야겠지만 보통 악재 뉴스는 이미 바닥에서 마지막 투매를 만들기 위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 뉴스를 냉정하게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호재 뉴스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건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는 반대되는 내용인데요. 일단 호재 뉴스가 나오면 당장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뉴스가 나온 다음에 바로 급등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매수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일단 뉴스를 잘 보지는 않지만 호재 뉴스로 급등을 하면 일단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종목이라면 지켜봅니다. 이게 정말로 회사가 큰 성장을 할 만한 그런 뉴스라면 충분히 조정을 받고 기회를 줄 때까지 지켜보는 건데요. 결국엔 좋은 뉴스에 흥분해서 들어가면 물릴 확률이 큽니다. 주식은 사지 않으면 손실을 보지도 않습니다. 주식을 오래된 주식의 오래된 말 중에 어떤 주식을 못 사서 내가 이익을 못 봤기 때문에 나는 손실을 봤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주식을 사지 않으면 손실도 없습니다. 날아가면 날아가라. 나는 안 산다. 기회가 안 주면 다른 주식도 많다. 다른 주식 사면 난 다른 주식 사면 된다. 라고 생각으로 그냥 조용히 조정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장기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회사의 가치보다 크게 고평가된 상태라면 오히려 고점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가는 상투에서는 좋은 뉴스가 쏟아지거든요. 주식이 액면 분할을 하면 호재인가요? 이건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액면 분할을 할 회사들을 보면 보통 고점에서 액면 분할을 했고 액면 분할 이후에 조정을 거치는 모습을 봤는데요.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 후에 주가 조정을 거쳤고 아모레퍼시픽, SK텔레콤 등 주가가 고점에서 개인들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그때그때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식 배당금은 어떻게 입금되나요?인데요. 이건 너무 쉬운 질문 같은데 그냥 예수금에 들어옵니다. 거래 내역을 보면 XX 종목 배당금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세요. 주식의 손절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건 주식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러니까 단타나 아니면 그냥 빨리빨리 사고 파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신이 기술적 분석을 해서 미리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그 라인을 종가에 지키지 못한다면 기계적으로 손절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품 선물이나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 자산 가치가 명확하지 않거나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믿을 수 있는 것은 차트밖에 없고 손절하지 않으면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손절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회사의 펀더멘탈과 현재 주가 수준, 그리고 나의 투자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면 손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공부를 해서 펀더멘탈의 분석을 하는 방법과 주가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과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돈은 잘 벌고 있는 회사인지에 대한 건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나빠지는 회사는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종목 선정 기준은 뭔가요? 인데요.
주식 종목을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주식의 종류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피터 린치는 주식의 유형을 구분할 때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회생주, 자산주, 구로 구분을 합니다. 일단 제가 추구하는 종목들은 현재 자산주의자 경기 순환주를 주로 보고 있고, 이유는 현재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는 경제 흐름을 기초로 한 것이고, 그 외에도 회생주도 일부 매수를 하고 고성장주도 일부 편입을 하지만, 성장이 더뎌진 저성장주나 대형 우량주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조금 더딘 측면이 많아서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형 자산 가치나 성장주, 경기 순환주 위주로 주가의 움직임이 강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은 저녁 되시고 주중은 여기서 이만. 안녕.